저희 에드컬리지는 1990년에 창립되어 36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드컬리지 활동 기수는 명예기수 선배님의 도움을 받으며 활동 기간 동안 성장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명예기수로 전환되면 활동 기수에게 보답하는 선순환 구조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자 선배님들이 에드컬리지로 오셔서 강연해 주시는 전체 스터디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 20분간 간단하게 전체 스터디를 맛보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번 신이보티에서는 광고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제로 1부와 2부에 걸쳐서 에드컬리지 선배님의 강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프리모 22기 변장원 선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전체 스터디 발표를 맡게 된 프리모 22기 변장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되게 친절하게 마스킹 테이프까지 여기 붙여놨네요. 네. 그 화면이 여기 이렇게 다 나오는 건가요? 지금 저희 영상이 녹화가? 그렇죠? 네네. 일단 뭐 거창한 주제를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 광고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오시는 예비 에컬린도 있고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에컬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오면서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이론적이나 이런 건 다 배우실 거니까 좀 더 광고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지시고자 좀 간단하게만 풀어서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있는데 중간중간 영상이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 좀 빨리빨리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미치는 영향을 말하기에 앞서서 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여기 앞으로 하실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고가 어떤 건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광고라는 게 뭐 단순히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거 혹은 어떤 제품 자체를 홍보하는 목적 그런 유의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알 수 있는데 사실 광고란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기 앞서서 광고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광고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뒤에 가서 쭉 설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에 대한 정의를 보통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광고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광고가 세상을 바꿀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광고를 한다고 해서 뭐 전쟁을 멈추거나 혹은 사람을 억지로 뭔가 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바로 이루어지는 건 없는데 다만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메시지를 던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걸 계속 인지를 시켜주고 끊임없이 인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그 패턴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일종의 광고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제로 실제랑은 좀 다르지만 최근에 했던 뭐 대행사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광고로 세상을 바꾸진 못하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서 여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거는 광고는 사람들한테 던진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강력한 크리에이티브 메시지라는 정의를 내리곤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광고는 뭐다, 뭐 광고에서 뭐 어떤 카피라이터라고 해서 어떤 글자를 보여줘서 메시지를 줄 수는 있는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들음으로써 혹은 그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연상을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이끌게 만드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게 카피든 혹은 영상이든 이미지든. 그래서 결국 광고 안에는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광고의 정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되나요, 영상이? 혹시? 안 되네요. 네. 틀어지나요, 혹시? 네. 나이키 광고인데요. 사실 나이키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저스트 두 잇이라는 문구가 떠오를 텐데 저스트 두 잇이라는 문구가 사실 나이키가 처음부터 썼던 문구는 아닙니다. 저스트 두 잇이라는 게 여기 광고 영상, 요거는 최근 영상이어서 안 나올 텐데 혹시 되나요? 영상이? 네,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링크가 걸렸을 텐데 저스트 두 잇이라는 문구는 나이키가 아디다스에게서 밀려서 고전을 하던 때, 뭐 아디다스 말고도 그 다른 브랜드한테 밀려 있을 때 저희가 1988년 그때 저스트 두 잇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뭐 영상이 안 나오더라도 혹시 유튜브에 저스트 두 잇 광고를 쳐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이거는 30주년 기념으로 나왔던 7년 전의 광고인데 그때 이제 한창 30주년 기념으로 만들었던 광고고 그냥 이 영상에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해봐라라는 의미를 담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일단 넘어갈게요. 네. 이 해보라는 저스트 두 잇이라는 메시지로 이 하나로서 뭔가 영상에서 계속 추구하는 게 어떤 불가능을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카피를 계속 쓰는 게 1988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의 인식 쪽에는 뭔가 스포츠는 도전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됐어요. 그 스포츠는 도전이구나. 그 도전의 대명사는 나이키구나. 그래서 나이키를 입으면 내가 도전할 수 있을까 뭔가 욕망이 생기고 막 내가 뭔가 막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운동선수들이 다 나이키를 많이 물론 협찬도 많이 했지만 많이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넘어서 지금 이제 브랜드 가치 1위로 올라서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이 캠페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의 메시지에 설명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예시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요 나이키 사례를 항상 예를 드는데요. 물론 우리가 같은 스포츠 브랜드 하면 아디다스가 있죠. 아디다스의 이 Impossible is Nothing 이 단어는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다 뒤집어진 다음에 저거를 따라갔는데 많이 따라잡았지만 그래도 사실 냉정하게 브랜드 가치로는 아직 올라서지 못했고 나이키는 자기 내부에 있는 브랜드마저도 브랜드로 독립시키는 조던 에어조던부터 해서 이렇게 그런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 강렬한 메시지 하나가 결국 저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혁명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크리에이티브한 메시지가 광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광고 문구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이게 도전이라는 거를 인지를 심게 되고 그래서 도전을 위해서 나이키를 신어야 되고 그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결국 뭔가 일상생활에서 나이키 옷을 입고 도전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까지 갔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여러 신발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조금 약간 골로 가고 있지만 그 전까지 무려 30년, 40년의 시간 동안 나이키가 그 메시지를 한결같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 패턴, 가치까지 만드는 혁명을 만들어내기까지 만드는 게 사실 크리에이티브한 메시지의 힘이고 제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광고는 혁명이다라는 거를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질문 던졌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냐라는 질문에 저는 첫 번째 답이 크리에이티브한 메시지이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좀 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 과정을 제가 천천히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화나 행동을 하게 되려면 그 전에 우리 마음이 뭔가 동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게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뭐 인스타라든가 유튜브 혹은 SNS가 발달을 하면서 약간 타인의 삶을 뭔가 동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고들이 많아졌어요. 그거를 안타깝게 이어서 사실 요것도 혹시 영상이 안 켜질까요? 네, 요거는 도브라는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메시지인데 도브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 메시지를 뿌렸습니다. 네, 틀어진 건가요 혹시?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일단 설명을 쭉 이어서 하면 네 되네요. 네, 틀어주세요. 네, 짧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분은 몽타주를 그리시는 분이에요.
I showed up to 그래서 a place I'd never been. 두 가지의 and there 실험 was a 테스트를 guy 했습니다. with a drafting board. 일반인을 We 데려다가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내가 see 나를 us. 설명하는 Tell 걸 me 듣고 about your 그림을 hair. 그리고 I didn't 내가 know what he was 나를 doing, 다른 but then I 사람들이 could tell 보고 after several 설명한 questions that he 그림을 was 그리는 메시지 drawing. 캠페인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사실 Tell me about your 16년 chin. 정도 된 It 캠페인인데요. kind of 그때부터 protrudes a little 도부는 bit, 한결같이 이 메시지를 들고 especially when 있습니다. I smile. Your jaw. 네. My mom told me I 쭉쭉 had 혹시 a big 넘겨줄 수 jaw. 있을까요? 뒤로? 아예. 네. 좀 더. 네, 여기서 멈춰주세요. 자, 왼쪽이 본인이 본인을 보여줬던 모습이고 오른쪽이 타인이 나를 묘사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고 저렇게 감동한 She 이유는 looks 뭐냐면 closed 나중에 영상을 off 보시면 and 돼요. fatter. 여기 Sadder 설명이 too. 나오죠. 본인은 The 굉장히 second 자기를 one 낮게 looks 평가하고 more 우울하게 평가를 했어요. open, friendly, 근데 and 반대로 happy. 타인은 나를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We should 사람 be more 평가한 거예요. grateful of my natural 이 beauty. 영상을 It 하나를 impacts 보여줌으로써 the 도부가 choices 던지는 and the 메시지는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타인의 for, how we 내가 treat 나를 our 평가하고 타인이 나를 볼 children. 때 그 It 메시지가 impacts everything. 되게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Couldn't be 너가 more 너무 critical to 자신감 your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Do you 싶었던 거예요. think you're more 그거를 beautiful 10년 than 동안 you 해오다 say? 보니까 도부란 이미지가 어느 순간 나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됐어요. We spend a lot of 결국 time as women 이런 감성적인 analyzing and 메시지로서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사람의 aren't 마음을 quite right. 움직이는 광고의 역할을 And we should 하게 spend more 된 time 겁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네, 되네요 이제.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광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어떤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마음을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 도브의 리얼 뷰티 스케치스라는 캠페인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어떤 거 물론 자막이 없으니까 자막 있는 버전으로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결국 광고는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안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요. 네. 요것도 넘어갈게요. 요거는 국내에서 따라 만든 2014년에 IOP 마일리지 키스 캠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까지 어떻게 만들지? 라는 질문에 대한 게 그러면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이것도 살짝 틀어드릴게요. 자, 요거는 어떤 거냐? 정치 서양과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을 아무런 얘기 없이 둘이 만나게 시켰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렇게 얘기를 하죠. 네. 한쪽은 완전히 극우, 한쪽은 완전 극좌, 한쪽은 완전 남성 우월주의, 한쪽은 페미니스트 이렇게 여러 군데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예 쪽 뒤로 넘겨주실래요 혹시? 네. I don't believe that climate change exists. We're not taking enough action. 네, 요거를 뒤에 가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간에 둘이서 뭔가 탁자도 만들게 시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상으로 보여줘요. 얘는 어떤 사람이었다, 얘는 어떤 사람이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하이네켄을 주면서 당신은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냐? 그러면 이 맥주를 마실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하나로서 친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여기서 던진 메시지는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도 어떤 맥주라는, 물론 하이네켄을 끼워 넣었지만 맥주라는 매체로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행동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다른 성향의 사람도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광고는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기까지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까지 하게 만들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렇게 하이네켄의 월드 아파트라는 캠페인을 보시면 될 거고 2017년 걸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광고 혁명까지 가려면 어떤 가치와 트렌드까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광고가 과연 트렌드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했던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애플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게요. 네, 요거는 어차피 아마 다 보실 텐데 이 광고가 이 음악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2010년에 나왔던 아이패드 1의 광고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플은 심플이즈 베스트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런 심플이라는 거를 음악과 이 이미지 형태 이런 단어로서 표현을 하는 광고였고 2010년에 나왔던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에 거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거를 거의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어떤 산업 트렌드에 있어서도 제품이 애플의 심플한 디자인을 따라가야 돼라는 거를 애플이 처음부터 보여준 이 케이스라고 볼 것 같아요. 결국
광고의 메시지 하나, 광고의 영상 하나가 어떤 산업의 흐름도 만들어내고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고 소위 이제 애플 바라는 여러의 팬층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광고는 가장 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광고는 메시지다. 그리고 광고는 그런 메시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혁명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광고는 아까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광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나랑 완전 가치관이 다른 성향의 사람까지도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까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음도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들어서 어떤 하나의 문화 트렌드를 만드는 그런 가치관의 힘을 가지는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을 던졌죠. 광고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바꿀 수 있다. 당장 광고를 봄으로써 뭐를 하게 만들지 못하지만 실제 통계상으로 몇 년이 걸린다라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브랜드는 보통 4년 정도 시간이 걸려야 브랜드가 인지가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어떤 문화 트렌드를 만들기까지는 대충 1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광고는 꾸준한 메시지를 던지고 크리에이티브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꼭 꾸준히 이어만 간다면 어느 순간 세상을 바꾸는 힘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계신 에커링 분들이나 오실 여러분 예비 에커링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냥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트렌드는 SNS가 발달하면서 유튜브 쇼츠라든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개개인이 광고 매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개개인이 광고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업이 앞에서 본 것처럼 메시지를 던져서 유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밈이나 어떤 행동처럼 2부 때 아마 틱톡에 계신 친구가 와서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메시지가 트렌드와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광고를 하고 싶었던, 혹은 광고가 궁금했던, 내가 어떤 메시지를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과정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리고 배우고 계신 분들은 현업에 가는 것까지 제가 추천을 잘 못하겠는데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거다라고 해서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컬 여기 행사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변정원 선배님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20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팀 소개 순서입니다. 에드컬리지는 1인 1팀 1부서 체제로 에드컬리지에 들어오시면 각각 한 개의 부서와 한 개의 팀에 속하시게 됩니다. 팀 제도는 다양한 부서의 회원들과 고루 섞어 다채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소속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에드컬리지만의 제도입니다. 혹시 에드컬리지가 몇 개의 팀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맞아요. 4개의 팀입니다. 그럼 안티 프리모 샵의 팀장단분들을 무대로 모셔서 저희 팀 소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7대 임원단 던의 안티팀장 최은지, 부팀장 조현경입니다. 안티는 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무언가에 반대하여 맞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yes라고 말할 때 no를 외칠 수 있는 힘, 모두가 no라고 말할 때 why not 이라고 물을 수 있는 힘을 가진 팀입니다. 남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때 반대를 바라볼 줄 아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인 만큼 어쩌면 이번 신인 모집 컨셉처럼 가장 싹수가 노란 팀이자 광고인의 면모를 갖춘 팀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인지 팀에 개성 넘치는 사람이 많은데요. 공모전 수상 킬러, 3만 구독자 유튜버, 3학기 연속 에드컬리지 임원단 활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빛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개인들이 모인 만큼 하나로 뭉쳤을 때 더욱 큰 시너지와 효율적인 팀워크를 보여주는 팀입니다. 팀장님, 이외에도 안티 다른 매력 하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그럴까요? 아, 그 전에 부팀장님, 혹시 안티의 공식색이 뭔지 아시나요? 당연하죠. 빨간색이잖아요. 맞습니다. 빨간색이 주는 이미지처럼 안티는 열정으로 물들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안티의 열정이 가장 극대화되는 곳 바로 공모전입니다. 안티에는 정기 활동 외에도 팀원들끼리 공모전에 출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고에 대한 진심이 가득한 만큼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는 끈끈한 공모전 메이트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안티, 과연 놀 때는 어떨까요? 네, 저희 안티는 놀 때도 열정이 가득한데요. 주로 창립제나 종모식 같은 큰 행사 뒤풀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티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분위기를 즐기는 팀으로 유명하거든요. 놀 때도 하나가 되어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재미있게 노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열정이 넘치는 편은 아닌데 안티로 배정받으면 어떡하지? 적응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입 회원들이 팀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 기수와 신입 기수가 금방 친해질 수 있도록 대대로 안티 줌독서실, 안티 네컷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왔고요. 저희 팀장단에서도 이번 2025년도 상반기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으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올해도 여러분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공모전도 나가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면서 재밌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정기 일정에서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이상으로 안티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67대 프리모 팀장 김아영. 프리모 부팀장 남정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프리모의 대표 얼굴로 인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프리모라는 저희 팀의 이름은 형용사로 첫째에 훌륭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즉 프리모는 이름에 담긴 뜻처럼 광고, 인간관계 모든 것에 있어 최고의 팀으로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입니다. 에드컬리지는 광고를 통한 인간관계의 증진을 모토로 하고 있죠. 저희 프리모가 이 모토에 가장 적합한 팀이라고 자신하는데요. 저희 팀원들은 광고를 할 때는 항상 최고의 에이스로 인정받고 있으며 에드컬리지 단합력 1등이라고 불릴 정도로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정윤 씨, 프리모는 어떤 이미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일까요? 프리모 팀원들을 비유하자면 골든 리트리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치 어딜 가도 통통 튀는 분위기 메이커 하영 씨처럼요. 네, 맞아요. 프리모엔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활발한 팀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모 톡방에는 끝나고 회식할 사람, 이번 주말에 맛집 탐방하러 갈 사람과 같은 투표들이 자주 올라오곤 하는데요. 인원을 꾸려서 클라이밍 같은 취미 활동을 함께 즐기기도 해요. 내향적인 사람들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부담 없는 분위기니까요. 여러분과 프리모에서 만나 20대 최고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씨, 그러면 오직 프리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방금 이야기하신 맛집 탐방, 취미 공유 같은 활동들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프리모는 방학마다 플램핑이라고 불리는 정기 여행을 떠나는데요. 팀원들끼리 글램핑을 떠나 야외나 루프탑에서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밤새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골든 리트리버가 강아지들 중 가장 똑똑한 품종인 거 알고 계셨나요? 저희 프리모는 즐거운 동아리를 지내면서도 광고를 할 때는 가장 똑똑하고 돋보이는 창의력을 제시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컬리지에서 최고의 광고 실력, 최고의 인연을 얻어가고 싶다면 프리모가 가장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프리모에서 좋은 인연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최강 프리모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67대 던의 옛 팀장 이주현, 부팀장 심서영입니다.
신입 기수분들의 마음을 예스로 노랗게 물들어 보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럼 우선 예시라는 팀명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세 팀명은 앞선 화면에 적힌 것처럼 Only Creative Advertisement에서 한 글자씩 따와 만들어졌습니다. 네,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가 있는 만큼 아이디어 뱅크인 팀원들이 모인 팀인데요. 부팀장님, 이렇게 창의력과 열정이 넘치는 예술 생각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으실까요? 저는 우수저와 낭만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데요. 네, 부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옅은 우수저와 낭만을 즐기는 느조 팀원들이 가득한 팀입니다. 팀원끼리 같이 웃음을 나누고 낭만을 함께하는 저희 옅은 옛 안에서 팀원끼리 재미있게 논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끈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번개 활동으로 팀원들과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으러 가는데요. 매 정기 일정이 끝나고 저희끼리 함께 자주 가는 음식점이 있을 정도랍니다. 이번 학기에도 저희 팀장단 주도하에 신입 기수분들이 잘 어울려질 수 있는 옛 번개 활동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팀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 기수와 기존 기수가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한마디로 옅은 팀 활동으로 웃음도 챙기고 좋은 느낌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옅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또 저희 옅은 끼가 가득한 만능 엔터테이너 팀이기도 한데요. 에드컬리지 활동 중 레크레이션 시간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임하며 두각을 드러내는 팀원들이 가득합니다. 춤 소모임을 추진하는 팀원이 있을 정도로 끼를 발산하는 팀이 바로 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옅이 놀기만 하는 팀이냐? 그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끈끈한 팀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기획을 만들어내며 항상 하는 일에 진심으로 임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회장단 라인업에 빠짐없이 옅이 포함되어 있어 권력의 중심은 옅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정도로 에드컬리지에도 진심, 광고에도 진심, 팀 활동에도 진심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팀입니다. 이번에도 팀원분들이 옅에서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팀장단이 열심히 알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럼 곧 만나게 될 옅토리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옅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67대 옅 팀장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7대 샵 팀장을 맡은 신지인, 팀장을 맡은 한지선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아시죠? 샵은 끊임없이 광고에 대해 예리하게 파고드는 날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팀인데요. 이러한 팀의 모토에 맞게 날카로운 시선과 무한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비 샵둥이 분들도 많은 배움과 좋은 인연을 잔뜩 얻어가실 거라 장담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을 잔뜩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살짝 스포해보자면 팀 내에서 매달 다른 테마로 모이샵이라는 소모임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맛집 탐방이나 카페 투어 등 샵 팀원들과 정기 일정 외에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획한 활동이랍니다. 우와, 엄청 기대되는 활동이네요. 저는 벌써부터 여러분과 밥약 잡을 생각에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요. 모이샵 외에도 새로 들어온 신입 기수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수와 함께하는 해시태그 미션도 준비하고 있으니 처음이라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도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 샵 팀원들끼리 다양한 팀 활동을 하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샵에 반전 매력까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희 샵은 이름과는 다르게 날카로움 속 귀여움을 숨기고 있는 팀인데요. 예로부터 고양이상이 많았던 샵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나를 간택해주기 바라는 아기 고양이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답니다. 맞아요. 실제로 앞에서는 부끄러워해도 뒤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하게 챙겨주는 츤데레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샵에 들어오신다면 이런 간접적 챙김을 잔뜩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팀장님, 이런 샵의 매력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그건 바로 놀 땐 놀고 할 땐 하는 샵인데요. 평소에는 화기애애하고 천진난만한 분위기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모두가 진지하고 예리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샵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친목 도모뿐 아니라 서로를 보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샵과 함께 성장하고 또 즐길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든 환영하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첫 정기 일정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부의 첫 순서는 부서 소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에드컬리지의 모토 인간관계를 통한 광고의 증진에서 광고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단 분들이 나와 무대를 꾸며주시겠습니다. 먼저 섬세함으로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는 기획홍보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드컬리지 67대 기획홍보부 부장 샵 38기 박지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다들 쉬는 시간 잘 쉬고 오셨나요? 앞에 일부 저도 앞에 앉아서 같이 들었는데요. 선배님들 말씀도 너무 감명 깊게 듣고 우리 회장단 여러분들도 너무 좋은 소개 해주셔가지고 진짜 흥미롭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별로 안 길었죠, 일부. 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또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앞서 이어서 에드컬리지가 어떤 곳인지 그중에서도 기획홍보부가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 한번 여러분께 어필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여러분 기획홍보부가 어떤 부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을 할 때면 우선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작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창작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뭐 기획을 하다 보면 정말 답이 없다. 정말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기획홍보부도 답이 없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부서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기획홍보부에 답이 있습니다. 다만 정답이 없는 부서인데요. 왜 정답이 없지? 그럼 제가 지금부터 기획홍보부는 왜 정답이 없는 부서인지 한번 부서 소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부는 광고 기획을 중심으로 전략적 브랜딩과 실습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고안해내고 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획안을 작성해서 클라이언트, 즉 기업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대중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제안서를 가장 많이 다루는 부서인 만큼 작년 1학기 때는 제안서 작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공모전과 별개로 우리만의 진짜 생각을 담아서 기업 선정부터 진짜 컨택까지 직접 해보는 절차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상황 분석 및 문제 도출, 인사이트, 컨셉, IMC의 전반적인 캠페인 기획 단계를 밟았고요. 제안서 작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학기 때는 정식품 배지밀과 협업하여 기업 실행 TF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배지밀의 신제품을 홍보하는 스크럽텍 오프라인 부스 그리고 교내 중앙 동아리들과 협업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의 광고 활동을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학기 때 사실 광고 동아리의 꽃하면 뭐죠? 경쟁 PT입니다. 근데 이거를 1학기 때는 저희 에드컬리지 회원 전체가 참여하게 되지만 2학기 때는 기획홍보부 부원들의 한정해서 이름하여 미니 경쟁 PT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하고 제안서에 대한 경험을 늘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실무 경험과 이론 스터디를 병행하면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전략에 대한 종합적 역량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진로에 대한 답이 되어줄 수 있겠죠? 그럼 올해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사실 에드컬리지 회원으로서 그리고 기획홍보부 부원으로서 기업을 위한 활동은 사실 수없이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경쟁 PT 아까 말했듯이 상시로 올라오는 기업 연계 TF 활동 그리고 기획홍보부 미니 경쟁 PT 등 되게 많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의 여러분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트렌디한 내용으로 함께하고자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어필해야 하는 시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고 차곡차곡 나의 매력과 강점을 기록하고 마지막 무렵, 동아리가 끝날 무렵에는 성장한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커리큘럼의 목표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이번 학기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를 8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기업 중심의 활동을 넘어서 여러분도 기업만큼의 가치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보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이고요. SNS 계정을 직접 운영하면서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팀원들과 협업하면서 마케팅 전략 기획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1학기 동안 여러분은 본인만의 퍼스널 계정을 시작하게 되고 활성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경험은 차후에 포트폴리오 제작과 광고 홍보 경험에 강력한 무기가 되리라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만의 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곳, 이로 인해서 성장하는 곳, 이곳이 제가 생각하는 기획 홍보부인데요. 이 과정을 다음 학기에 이제죠. 3월에 여러분께 같이 할 수 있다면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기획홍보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기획홍보부 매력적인가요? 네, 다행입니다. 광고와 브랜딩을 통해 여러분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싶다면 주저없이 기획홍보부에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면접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브랜딩으로 세상을 노랗게 물들일 편집부 순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부 부장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예비 39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입 OT라는 자리로 여러분들 맞이하게 됐는데요. 에드컬리지에 존재하는 세 개의 부서 중 하나인 편집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편집부는 에드컬리지에서 발행하는 편집물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과거에는 동아리의 신문, 잡지 등을 디자인하고 출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지만 트렌드 변화에 맞춰 현재는 동아리 공식 SNS에 업로드되는 콘텐츠의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편집부는 에드컬리지에서 제작하는 편집물 및 콘텐츠의 디자인을 작품화는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에드컬리지 공식 인스타그램 피드에 가시게 되면 편집부에서 디자인한 다양한 제작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카드뉴스의 표지와 내지, 임원단의 로고, 임원단 프로필, 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다양한 제작물이 저희 편집부의 손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편집부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자인 툴을 활용하는데요. 이제 메인으로는 이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 툴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외 필요나 취향에 따라서 인디자인, 피그마, 프레스코 등의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비 39기 분들이 좀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툴 활용이 미흡한데 편집부에 지원해도 저 괜찮을까요? 저는 디자인과 학생이 아닌데 혹시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의 답변은 무조건적인 예스입니다. 저 또한 디자인과 학생도 아니고 에드컬리지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디자인 툴 활용도 굉장히 미흡했는데요. 편집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거치고 다양하게 스터디를 한 결과 디자인 실력이 많이 향상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그 역량을 편집부에서 굉장히 키우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편집부에서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작년 커리큘럼 2가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편집부는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1학기 때 리브랜딩 프로젝트, 2학기 때 텀블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먼저 리브랜딩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별로 기존 브랜드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브랜드 컨셉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후에 정립된 컨셉을 바탕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시각적 요소들을 새롭게 리디자인했죠. 네, 그 결과 이제 포스터, 로고, 캐릭터, 목업 등 좀 다양한 디자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네, 2학기에선 편집부에서 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봤는데요. 영감 도시락이라는 컨셉의 인력을 제작을 해서 크리에이터 후원 사이트 텀블벅을 활용해 이제 펀딩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편집부에서 이제 전체적인 인력의 내부 디자인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연간 도시락 텀블벅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67대 편집부는 작년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새로운 방향의 커리큘럼을 좀 기획했는데요. 올해 편집부에서는 제품을 브랜딩한 후 발주하여 텀블벅 펀딩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굿즈의 컨셉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각적인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후 텀블벅 펀딩을 통해 이를 직접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터디 또한 이 프로젝트와 연계돼서 제품 브랜딩 스터디, 굿즈 디자인 스터디, 홍보 콘텐츠 스터디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첫 번째 정기 일정 때 말씀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부에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부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역량을 가진 부서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말로만 설명하던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편집부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을 넘어 좀 제작의 역량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 디자인 감각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신다면 편집부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많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저희 편집부는 첫 정기 일정에서 예비 편집부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관찰력으로 세상을 노랗게 물들일 웹미디어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7대 웹미디어부 PD 이상혁입니다. 네, 부서 소개 마지막을 장식할 웹미디어부 신입 모집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우선 부서 소개부터 드리죠. 웹미디어부는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부서라고 자부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시다시피 웹미디어부는 에드컬리지에서 주로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웹미디어부는 영상 제작만 진행할까요? 사실 이전 주기수까지는 영상 제작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 연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TV 광고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광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설계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설계라, 도대체 이 설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두 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이 더 많이 클릭될 것 같으신가요? 왼쪽에 있는 하나는 이제 님들이 수강 신청을 실패한 이유, 오른쪽은 SI식 날림 개발이 서비스를 망치는 과정. 네, 아마 왼쪽 영상일 겁니다. 같은 코딩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지만 조회수가 20배나 차이가 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른쪽 영상은 솔직히 컴퓨터 공학 전공자가 아니면 궁금하지 않을 내용을 다뤘습니다. 반면 왼쪽 영상은 대학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주제로 구성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설계입니다. 왼쪽 영상은 코딩 외의 요소를 결합하는 설계로 확장성을 확보하면서도 35만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영상은 SI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너무 좁은 타깃을 설정한 나머지 확장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1년 전 유튜브 채널이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모델도 실패했죠. 결국 이러한 설계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즉 영상 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더라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지를 고민하는 설계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웹미디어부는 스토리보드 작성, 카메라 촬영법, 편집 툴뿐만 아니라 광고 집행력 분석, 키워드 분석,
영상 기획, 매체 분석 등 단순히 영상 제작을 넘어선 설계까지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웹미디어부가 관리하고 스터디 때 배워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기 촬영하고 있는 장비도 웹미디어부의 소유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웹미에 저도 들어오고 나서 이런 카메라를 잘 다루지 못했는데 마스터를 했는데요. 또한 이번 기수에 6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장비도 추가로 구매했으니 이런 장비를 다뤄보고 배우는 특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웹미디어부는 에드컬리지 공식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웹 구축 관리 방법이나 유튜브 데이터 분석 및 애널리틱스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결국 웹미디어부는 사실상 디지털 광고에 필요한 모든 역량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앞서서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영상 PD나 디지털 마케터, 콘텐츠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 등 디지털 광고와 관련된 직무나 영상과 관련된 직무를 희망하신다면 웹미디어부를 아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서에 대한 이해는 완료됐으니 실제로 정확히 어떤 스터디가 웹미디어부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도 2학기에는 저희 웹미디어부가 정식품과 협업하여 쇼폼 컨텐츠를 제작해 정식품 공식 유튜브에 게시했는데요. 기업의 공식 SNS 계정에 저희의 영상이 올라가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를 더 업그레이드해 선보일 예정인데요. 바로 기업 연계 쇼폼 캠페인입니다. 디지털 광고를 위한 알고리즘 스터디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예산을 사용해 자신이 만든 쇼폼에 유튜브 광고를 직접 집행해 볼 수 있는 쇼폼 캠페인 스터디를 준비했습니다. 더해서 스터디를 참여하신 전원에게 기업 명의의 인증서를 드리고 우수팀 한 팀에게는 무려 기업 명의의 상장도 지급되니 아마 웬만한 서포터즈들보다 알차고 스펙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어떤 기업과 하냐고요? 바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살짝 힌트만 드리자면 지난해 거래액 약 840억을 기록한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웹미디어부 들어오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희 웹미디어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웹미디어부 신입 모집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부서를 고르셔서 지원하셔도 될 만큼 정말 다 멋진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지원하시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곧 등장하실 선배님도 일부의 변장원 선배님처럼 전체 스터디에 대한 호평이 자자하신 분이신데요. 에드컬리지의 웹미디어부 샵 25기 조성현 선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광고로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뭐지? 이런 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년 활동을 마치고 전환된 명예기수인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전체 스터디 맛보기를 여러분과 함께하니 정기 일정에서 선배님들의 전체 스터디를 들을 활동 기수가 좀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멋진 에드컬리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이번 39기 신입 모집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에드컬리지 회장 이연주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신입 모집 과제를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과제 설명뿐만이 아니라 과제에 대한 꿀팁까지 전수해드릴 예정이니 지금부터 메모장 켜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싹수가 노랗다? 라는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에드컬리지에서 싹수가 노랗다는 건 최고의 칭찬인데요. 노란 싹이야말로 성장 가능성으로 환하게 빛이 나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에드컬리지 39기 신입 모집 과제에서는 에드컬리지와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피워낼 노란 싹,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불타는 39기 신입 회원을 모집하려 합니다. 서울 경인지역대학교에 재학 중인 혹은 휴학 중인 대학생이며 2년간 학생 신분으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원 자격은 충족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모집 지원은 에드컬리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의 양식 파일을 선택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 양식 속에 지원서, 전체 과제, 부서 과제를 총 3가지 항목을 모두 작성하신 후에 PDF 파일로 변환하여 지원할 부서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양식은 에드컬리지 홈페이지 신입 모집 카테고리 속 과제란에 들어가신 후 39기 과제 관련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중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부서별로 주어지는 과제가 상이하오니 유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의 파일로 잘 다운로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원 자격, 지원 방법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좀 더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신입 OT에서만 특별히 진행하는 모집과제 톱파보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제부터 톱파보도록 할까요? 이번 전체 과제의 주제는 에드컬리지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광고하라입니다. 이 과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이상향을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에드컬리지는 꿈을 꾸는 만큼 말하는 만큼 실제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여러분들의 역량 그 자체보다는 광고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자 합니다. 과제는 자신의 강점, 잠재력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메인 카피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과제 형식은 텍스트, 포스터 등 자유이며 장표 또한 자유롭게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제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고 에드컬리지가 어떤 강점, 어떤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공유드립니다. 전체 과제 꿀팁. 에드컬리지의 인재상을 이 자리에서 최초 공개해 보려 하는데요. 신입 OT에 오신 여러분들께만 공유해드린 꿀팁이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에드컬리지의 첫 번째 인재상, 성장하고자 노력하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위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사람. 두 번째는 나의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팀원. 마지막으로 광고와 컬리지를 만나는 토요일인 컬요일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회원. 이 3가지 인재상이 저희가 찾고 있는 예비 컬둥이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린 인재상보다 더더욱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이 되고 싶은 나의 모습, 나의 이상향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드린 꿀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부서 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과제를 마무리하셨다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를 선택하여 부서 과제도 수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부의 과제는 과거 트렌드를 이끌었던 브랜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브랜드가 다시 유행할 수 있도록 2030 세대에게 어필하는 광고 캠페인을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는 아이디어 보드, 제안서 중 선택해서 제작해 주시면 되며 장표는 자유롭게 구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필요시 장표를 추가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 과제도 전체 과제와 마찬가지로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기획홍보부 과제의 꿀팁은 전체적으로 과제물의 디자인보다는 설득력이 중요하니 본인이 의도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트렌드를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해도가 높은 브랜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 또한 이번 과제에서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디어 보드, 제안서 자체가 너무 낯설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1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DCA 등 공모전 수상작을 참고하시면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는지, 어떻게 아이디어를 도출해 나가야 하는지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수상작들은 모두 에드컬리지 회원분들의 수상작들입니다. 다음 편집부의 과제는 본인의 특징을 담아 에드컬리지 부원들에게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키링을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목업 사진은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산점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키링 앞, 뒷면 모두 디자인해 주시고 키링 크기 및 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키링을 마음껏 상상해 보시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완성하셨다면 기획 의도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작성 예시이므로 꼭 해당 레이아웃을 지켜서 장표를 구성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편집부 과제의 꿀팁을 드리자면 디자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창의성을 중점으로 평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역량에 대한 걱정과 고민보다는 키링이라는 이 작은 오브젝트에 어떻게 본인을 잘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히 시각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나의 취미, 성격과 같이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특징들을 먼저 곰곰이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핀터레스트, 비엔스, 노트폴리오 등 다양한 레퍼런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아이디어의 첫 걸음을 떼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웹미디어부의 과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를 널리 알릴 바이럴 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분량에 대한 가산점이나 실사 촬영 여부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브랜드를 애정하는 만큼 마음껏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작하신 영상은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업로드하신 후 해당 링크를 첨부하여 브랜드 소개 및 기획 의도와 함께 과제 제출 PPT 안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 의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영상의 일부 씬을 첨부하여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웹미디어 부서의 과제에 꿀팁을 드리자면 첫 몇 초 만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후킹성, 자신이 해당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를 잘 녹여서 바이럴 영상만의 매력이 드러나는 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짧지만 매력 있는 바이럴 영상 처음 제작해 보려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이럴 릴스 맛집 채널들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인스타그램 채널들을 둘러보며 최근 유행하는 쇼폼 콘텐츠가 어떤지 참고해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지원서, 전체 과제, 부서 과제를 모두 작성하신 뒤 하나의 과제 제출 PPT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서 파일 제목과 메일 제목 형식을 지켜서 지원 부서에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죠. 지원 마감일은 2025년 3월 6일 23시 5분까지로 부서별로 제출 메일이 다르니 이 점 유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에드컬리지는 함께 성장해 나갈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과제에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관심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드컬리지와 함께 세상을 노랗게 물들일 그날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9기 신입 모집 과제 안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조금 생겼는데요. 에드컬리지 39기 신입 모집에 대한 관심으로 여러분께서 여기 방문해 주신 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그 질문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부장님들과 회장단들이 앞으로 나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무대에 테이블을 설치할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서 저랑 간단한 퀴즈 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드컬리지에서 가장 행복했던 경험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제가 먼저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저는 행복이랑 불행의 경계를 잘 못 느끼는데요. 그래서 사실 불행했던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복했던 경험은 언제 있냐? 사실 모든 순간에 행복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행복의 기준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때가 성취감인 것 같은데 2학기 대표 행사 중에 인사이트 페스타라는 전시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약간 그때는 또 경쟁 PT 끝나고 1학기 끝나고 방학하다가 쉬는 그 경로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떠밀려가지고 인사이트 페스타 크루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번 전시의 모든 과정을 참여해보고 성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전시 인원이 참여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 봤을 때 뭔가 성취감이 확 오면서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저희 질문이 많으니까 이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부장님의 행복하신 순간은 커림페였군요. 네, 다음 질문은 연주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에드컬리지는 대학생 신분으로 2년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는 부원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네, 라는 질문을 뽑았는데요. 네, 군 입대나 교환학생, 어원영수 등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한 학기 활동 후 휴동 신청을 통해 동아리 활동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부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에드컬리지는 휴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에드컬리지는 1년 활동이 끝난 뒤로는 그 휴동 제도를 활용해서 본인의 커리어나 개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제가 그냥 편의상 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웹미디어 분들 거 질문 2개 짜르륵 있길래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웹미디어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편집 툴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웹미디어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편집 툴은 일반적으로는 프리미어 프로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후처리나 뭐 그런 게 필요할 때는 뭐 파이널 컷이나 애프터 이펙트도 그냥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주로 사용하고 있는 편집 툴
이라고 하기에는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양하게 연동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웹미디어부 신입생으로 들어간다면 주로 어떤 일을 맡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기수 분들하고 신입생 분들하고 촬영을 하거나 쇼폼을 만들게 되실 때 그렇게 큰 역할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으나, 근데 이제 각 조마다 이제 기존 기수분들이 보통 들어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자신이 편집 툴이 어렵다 하시면 이제 그 분들한테 멘토링도 받고 그리고 스터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도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다뤄보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도 기존 기수분들이 도와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웹미디어부 PD님께서 2개의 질문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광고 쪽에 관심이 많았으나 기회가 없어 에커를 통해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사람도 잘 활동할 수 있나요? 그리고 광고 쪽 무경험자도 핫불에 영향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뽑아보았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총무고요. 답변을 해보자면은 아니요, 전혀 영향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드컬리지는 함께 노력하고 성장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열의만 있다면, 또 열정만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에드컬리지에는 전공자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그만큼 비전공자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 모두 정말 잘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체 스터디, 팀 스터디, 또 부서 스터디, 그리고 기업 연계 활동까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따라오시다 보면은 광고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진 않을 겁니다. 네. 이 질문에 자그마한 첨언을 하자면 사실 저도 비전공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장으로서 광고에 대한 열정만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답변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질문자분께. 네, 이상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멘토 멘티 시스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딱히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다른 동아리 부원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영상, 웹미 쪽도 잘 알려주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른 좀 편집 부원한테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배웠거든요. 좀 그런 경우로 이제 서로 부원들끼리 스터디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툴 실력이 좀 미흡하더라도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해서 다른 부원들께 많이 도움을 받으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피드백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것도 이제 저희 부원들끼리 사실은 굉장히 상호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편집부에선 좀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까 뭐 부서 스터디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팀을 그 부서 안에서도 좀 팀을 나눠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잘하는 분을 좀 따라하셔도 될 것 같고, 자기가 좀 실력이 괜찮다 이러면 좀 팀을 이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좀 초안을 공유를 하면 좀 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좀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못하시더라도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희 지금 시간 관계상 폰보드에 있는 사전 질문은 먼저 1개 정도 더 받고요. 현장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회장님께서 골라주시겠어요?
회원이 생각하는 에드컬리지의 최대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이트의 진심인 동아리라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 생각하는데요. 에드컬리지는 끊임없이 매를 묻는 동아리인 만큼 인사이트에 많이 진심입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집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인사이트 페스타 전시회 개최를 하는 등 인사이트를 찾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을 전 장점이라고 꼽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장점은 인간관계의 진심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비전공자로서 주변에 광고에 대해서 깊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에드컬리지에 들어온 이후로 이제 좀 비즈니스적인 관계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로서 저를 약간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많이 배웠던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이득이라 하면은 너무 비즈니스 같고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희는 컬리지를 애정하는 모임인 애인회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에드컬리지를 수료하신 선배님들께서 모여 계시는 모임입니다.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강연으로도 와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인연을 이어 나가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연이나 스터디는 물론 가끔은 이제 인턴 공고까지 올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관계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에드컬리지의 가장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